자, 그러면 내란범들의 구형 일단 한번 쫙 8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구형이 됐고요. 네. 김용현은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은 30년 구형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5년,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12년 구형이 됐고요. 김용군 이거는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이었는데 10년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전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10년 구형이 됐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을 네. 그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그렇죠. 그 장면을 이어폰을 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야,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 이야기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정말 아주 중량감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일전에 이제 매불쇼에 한번 나와가지고 저와의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셨거든요. 워낙에 이제 중량감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옆에서 깔깔이 한 명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좌를 해야 되니까 깔깔이. 네. 강성필 부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4년 깔깔이했던 강성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인섭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작년 4월에 뵀을 때보다 너무 잘생겼네요. 그때는 저 약간 좀 무시하셨었잖아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근데 머리카락을 온전히 기르니까 네. 우와. 인물이 살죠. 달라졌고. 네. 그다음 저도 이제 매불쇼를 좀 보게 됐어요. 그 뒤로 좀 오.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달달한 이야기들이 막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유영경 배우님 거 그러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 그래서 온전한 머리카락을 기르고 달달한 일상의 이야기를 할 때 네.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기쁜 뜻이 그래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밝아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달한 이야기. 지금은 이제 그 내란 청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같은 법 전문가분들이 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잘 갈라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면은 그런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동안 계속 안타까웠지 않아요? 예. 매일매일 안타깝고 며칠 전만 해도 맘 졸이고 도저히 뭐 이 재판이 지금 뭐 네 끝나지 2월 3월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안타까움들을 길게 보면 꼭 그 싸움들이 오늘 뭐 필리버스트링 재판 필리버스트링 하고 우리 이겼다 뭐 이러잖아요. 변호인들이 네. 매일매일 이기고 지고 하는데 큰 흐름은 꼭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오늘 내 이쪽을 찔렀다 저쪽을 찔렀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손바닥 속에서 칼춤을 추고 몸부림을 치는 거다. 그에 대하여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즐기자. 내 모양이 처량하구나라고 하고 노래 부르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비웃어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태도. 저보다는 확실히 더 위대하신 분 같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습니다. 아니 우리 체육 선생님 그 안타까움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어이 큰일인데. 아. 그럼 지혜를 짜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모인 지혜가 우리가 강물을 만들어서 이까지 아. 어제 새벽 밤 12시쯤 그 구형이 내려졌나요? 아니요 한 10시쯤. 10시경 나왔습니다. 10시경. 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잠자는 사이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구형에 앞서서 어제 저희가 다뤘던 이상민 구형 짧게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민 이제 15년 구형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약하다. 어제 매불쇼에서 비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제 휴대전화에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욕이 와 있더라고. 그거에 네, 대해서 그 비판했다고. 네. 아니 그렇게 무지성으로 제발 특검 좀 비판하지 말라고 무식하면 입을 좀 닫고 있어라. 그러면서 아니 고작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밖에 없는데 15년 구형한 거면 엄청 세게 한 거다. 좀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런 게 다 전부가 아니다. 좀 닥쳐라.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의 혐의는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네. 내란 법정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란 법정형. 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받게 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민은 여기에 두 번째. 중요 임무 종사죠. 네. 그러면 이제 최소 5년 그 이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작 단전 단수 지시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내란 행위를 이미 실행에 옮긴 거예요. 내란 범죄 요건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다뤘지만 네. 사람을 죽여야 한다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피를 얼마큼 흘려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내란의 요건에 그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내란 요건 중 하나가 무엇이냐?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능을 소멸케 한 것. 요건 내란 범죄 요건 중 하나가 그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능을 소멸하게 하면 이게 내란인 거야. 네. 자, 그런데 헌법 21조를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네. 그런데 언론사 단전 단수는 헌법이 보장한 기능을 소멸시킨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뚝 떨어지는 행위를 한 겁니다. 전기를 끊고 물을 끊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은 헌법이 보장한 기능을 소멸시킨 매우 중대한 내란 범죄자예요. 그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것을 내가 전 총조랑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 형법에는 내란죄를 가장 엄하게 다뤄요. 근데 어떻게 사기랑 같냐 이거야 구형이.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이제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단전 단수가요 물과 전기를 끊는 게 아니고 언론사 경우에는 언론 활동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오늘 방송에서 누구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당장 뭐 소송 고소 고발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좀 한 건 한 건이 문제 다 문제가 되는 게 언론인데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거는 언론을 올스톱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론사 일시 폐간 조치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건 가지고도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막 이제 고통을 겪는데 이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거는 언론 활동 전체를
다 올수업 시키는 것이다. 네. 자, 올수업 시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내란 상황이라고 하는 급박 상황에서 올바른 뉴스가 못 나가게 전파되지 하는 못하도록 거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 이란 같은 경우에 모든 SNS 못하도록 다 끊어버렸잖아요. 네. 뭐 그런 그 내란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언론 장악입니다. 그렇습니다. 5.16 때는 방송국 3개, 그다음 신문사 한 3개만 장악하면 됐어요. 네. 요새는 언론기관 몇 개나 되나요? 뭐 굉장히- 몇 백만 개가 되지 않나요? 네. 국민들이 SNS 그렇죠. 언론을 가지고 있고 이 매불쇼 같은 언론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론 기관을 그냥 작동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냥 물 전기 그냥 끊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언론사를 건드려서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길어지니까 이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톡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게 윤석열식 논리거든요. 내가 뭘 했냐, 잠깐 경고용 아니냐, 사람이 죽였냐, 이게 윤석열식 논리야.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범행을 해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 계엄과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무위원이에요. 네. 계엄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확대를 건의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걸 전혀 저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또 계속했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윤석열 책상에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이따위 그 소리를 하고. 거짓말이죠. 그런 쌩 거짓말을 한 게 이게 또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위치에서 했어야 할 것으로 헌법이 기대하고 있는 의무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계엄을 통해서 국가의 기능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고 그거 과정에서 한덕수하고 이제 웃으면서 몇 분 동안 오랫동안 대화하는 거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종이 들고 하는 게 다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정사자의 형을 그 징역 5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 네. 똑같은 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형법에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가 똑같은 법정형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살인이 우리는 이제 똑같은 살인죄로만 그냥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럼 1급 살인은 뭐냐? 의도를 가지고 이걸 중요한 책무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작정하고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이상민이가 실수로 계엄에 가담한 거냐? 아. 여러 행적을 볼 때 얘는 충안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게 맞는 거냐? 이게 저는 정찰표 무슨 가격표 매기듯이 윤석열이가 제일 비싼 거니까 그부터 한 칸씩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노상원이를 징역 30년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노상원이하고 이상민이를 비교해 보면 노상원이는 그냥 민간인이야. 그렇습니다. 김용현이가 노상원이를 이용한 거고 네. 어찌 보면 손잡고 김용현이 수하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민이는 김용현이하고 동급이에요. 네. 그 김용현이가 더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 이상민이도 최소한 징역 30년, 25년은 구형해야 했어야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한 역할을 보면 네. 아, 예,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네. 예컨대 세계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하면 효과가 세계 언론은 단전 단수 당하고 이제 언론 기능이 이제 봉쇄가 되잖아요. 세계 기관이 아닌 전 언론 기관에 대해서 협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기관을 단전 단수한다라고 할 때 세계 기관의 문제다가 아니고 세계가 아닌데 근데 실제는 예컨대 예컨대. 전 언론 기관에 대하여 조금만 까불면 단전 단수로 상징되는 봉쇄라고 기능 중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언론 기관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요 점이 알겠습니다. 하나 있고 네. 그다음 이제 15년 하니까 어찌 그리 가벼운 형을 선고하느냐라고 막 구형. 구형을 하느냐 예. 하는데 저는 15년 굉장히 중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주 중한 구형, 중한형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특검의 고민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상민을 30년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그 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올라갈 게 몇 개 없어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등급의 차이를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책임이 넘버원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다음에 김용현이. 김용현,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어떤 책임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또 기획한 노상원의 어떤 책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 각 장관의 책임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상민 단계에서 한 30년 올리기 시작하면 위가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들의 범행의 경중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범행의 수준과 자기의 어떤 현재 위치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등급을 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특검이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뭐 제가 뭐 억울해서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이제 구형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룬 거지 뭐 제 기분 문제로 다룬 거 매우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라는 거 말하시죠 확실하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란범들의 구형 이야기 지금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는데 2026년 1월 13일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네. 무려 406일 만입니다. 406일 만.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13일 결심 공판에서도 졸았어요. 네. 구형 나오는 날. 졸았어. 자, 그러면 내란범들의 구형 일단 한번 쫙 8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구형이 됐고요. 네. 김용현은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은 30년 구형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5년,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12년 구형이 됐고요. 김용군 이거는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이었는데 10년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전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10년 구형이 됐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을 네.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그렇죠. 그 장면을 이어폰을 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야.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그 윤석열만 웃는 게 아니야. 옆에 그 변호인들도 네. 웃어요. 윤갑근이랑 막 네, 그리고 방청객들은 막 소란을 피고 욕설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네.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된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네. 오게티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인 또 구형 장면인데 그거를 쭉 봐야 되는데 정숙하십시오. 이것도 정숙해 주세요. 자, 정숙해 주십시오. 이 오게티. 이거 평생 다뤄줄 내용인데 정숙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정숙해 주세요. 자, 계속하시죠. 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요마저도. 그 사법 개혁으로 예.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정은 엄숙하고 엄정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장은 자유롭게 펼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좀 의아스럽고 네. 기괴한 면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졸기도 하고 졸았어요. 또 또 웃기도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지라고 할 때
허세예요. 내가 그 정도 구형으로 내가 쫄 줄 아느냐? 나는 허세. 허세. 그다음 오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 윤석열 그 피고인의 평소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그 사람이 웃으면 우리는 비웃을 수 있죠. 비웃음의 권리를, 해석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아까 거의 만 1년 이상 가는 긴 과정이었잖아요. 406일 만이더라고요. 406일의 긴 과정을 와.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네. 쭉 지내왔는데 그 과정이 온갖 이제 풍파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저력입니다, 진짜. 한국 형사사법의 힘을 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안 되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재판을 힘든 것 같지만 계속 진행해온 네. 거기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힘을 느끼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까지도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헛소리의 향연이었죠. 뭐 다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윤석열의 헛소리는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 공판을 좀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지휘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특검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큰 범죄가 없었어 이놈아.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 표현이 참 어색했거든요.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특검이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모습이었다. 그 이리떼라는 거는 예전에 그 방공 만화 네. 승냥이 그때 많이 나왔어. 그때 많이 나왔어요. 예, 일이 많이 이리떼라는 나왔죠. 단어를 저는 이게 등장 쓰는 걸 보고 이분 참 네.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뭐 하여튼 호소하는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어째 변호인단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갈릴레오도 나오고. 예.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쪽 변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검사님들 내가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검찰청 폐지 그 북한 지령 받은 거예요? 맞아. 그거 뭔 소리라는 거야? 검찰 북한 지령. 아무 말 대잔치를 진짜로. 마지막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자들은 계속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 반사를 시켜서 윤석열이가 했던 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너무 딱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지가 검찰총장일 때 주로 했던 수법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지 입으로 지 말하는 걸 자백하는 거고 정확해. 저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헛웃음 웃는 거 이런 거는 지들끼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쇼하고 있네. 니네가 나를 사형시킬 수 있어. 이제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 어제는 구형이니까 예, 그냥. 구형이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 뭐 하더라도 하지도 못할 거고 하더라도 내가 사형 당하나 보자. 나 어차피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조지호 김봉식일 것 같아. 구형 받고 나서. 그거 저기 이상민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상민이 지시받아서 한 거 아니야? 네. 행안부 경찰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20년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고 나름 반성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겠다. 이상민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네. 근데 이상민이가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한덕수도 징역 15년이고 그럼 그렇습니다. 김봉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병합돼 가지고 더 그렇게 됐나? 뭐 하여튼 네. 그 기준은 교수님 말씀처럼 특검의 고충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좀 잘 안 맞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러네. 근데 어제 그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서 하나 공감 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했겠냐. 자신을 스스로 이제 바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래 어제 스스로를 바보라고 한 건 공감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윤석열에 집중하면
너무 기가 어지럽고 네. 좀 기를 좀 씻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기를 씻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특검의 논고문을 읽으면 귀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뭘 들으면요? 특검은 논고. 아, 논거. 논고. 그래서 논고라고 해요. 논고. 논고. 이제 구형을 할 때 구형에 앞에. 앞서서 아, 네네네. 이야기하는 그 키워드 3개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등장하는데 우리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지금 12.3 계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이 요약하기를 반국가 세력이 누구지?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게. 헌법을 파괴하는 그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바로 너다. 아. 라고 명시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국무회의 하기 직전에 이제 국무총리도 알았죠. 뭐 김용현도 알았죠. 뭐 그다음에 이상민이다. 이상민도 알았죠. 그다음에 그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네. 조태용도 알았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페이스북에 하나 글자 올리기만 해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지. 찬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올렸으면 네. 비상계엄 저지가 됐을 거다. 아.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간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남 탓하지 말고 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바로 하게 되면 이런 비상계엄조차도 저지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저없이라고 하는 건데 주저 없이. 아까 조지호 김봉식이 들었습니다. 네. 경찰을 가지고 국회를 포위해 네. 라고 할 때 주저했어야 됐거든요. 주저했어야 돼. 이건 어찌 됩니까? 헌법적으로 어찌 되나요? 국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주저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주저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훈 모든 공직자가 할 때는 주저해야 한다. 주저해야 돼. 상급자가 무리한 말을 할 때는 주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주 이걸 읽어보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리고 주저 없이 가지고 주저 이씨 행동해야 된다. 너무 좋은 이런 말씀입니다. 것들 읽을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네. 기가 정화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막말로 막 엉터리 말 막 쏟아 놓을 때 기를 좀 씻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논고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걸 저 프린트를 해서 읽었어요. 이 화면으로만 보지 말고 프린트해서 이렇게 줄 꺼서 읽어보면 이 말들이 굉장히 청량한 기준으로 쏙쏙 들어와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찰만 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날 막았으면. 그렇지. 윤석열도 얘기했어요. 맞지. 정무관. 한 명이라도 내가 솔직히 한 명이라도 막을 줄 알고 내가 선포했는데 안 막았잖아, 너네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맞아요. 왜 안 막았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수님 말씀대로 한 명도 필요 없어. 한 놈만 있어도 돼. 한 놈.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소위 한국 사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저게 지배 엘리트라고 지칭받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공포였을 거예요. 저 윤석열이한테 쌍욕 얻어먹기 싫고 이 상황에서 내가 계엄령을 이미 선포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들의 젊은 시절을 반추해 보면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맞아. 2번으로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서라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여기서 관둘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 과연 있었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틀림없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 계엄령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받을까? 그다음에 누가 실세가 될 것 같아? 어디 붙어야 될까? 맞아요. 김용현일까? 여인영일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을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 친위 쿠데타 성공했으면
저는 또 친위 쿠데타가 아니 그건 친위가 아니지 실제 쿠데타가 또 발생했을 것 같아요. 반 쿠데타. 역사가 그런 거는 입증하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의 자들이 저렇게 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 윤석열이를 놓고 저걸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먹을 거냐, 김용현이가 먹을 거냐, 여인영이가 먹을 거냐, 노상원이가 먹을 거냐 서로 싸웠을 거라고요. 또. 네. 또 쿠데타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